이게 무슨 질문을 나에게 던졌을까? 왜 나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까?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왕 안보현 작가님 작품입니다. 밤은 내가 가질게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크게 두 가지 서사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내가 바라보는 언니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는 나의 직장과 그 주승이 어린아이와 직장 동료의 이야기. 그때받은 경험이 있는 유기견이 나오는데 밤토리를 입양을 하면서 언니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거죠. 너가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기억들은 내가 다 가질 거고 너는 토리라는 것을 더 나봐라. 이런 어떤 의미가 담기는 것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언니가 그런 사람이죠. 계속 어떤 남의 어둠, 남의 아픔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조건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 그런 착한 사람들의 그러면 누군가 선악이 충량되고 악함을 떠나셔야 되잖아요. 언니의 부치작거리게 하는 엄마나 나의 삶도 그렇고 나무반 선생님의 머뭇거림을 할 때 내가 악행을 떠나들면서 그냥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디테일들도 굉장히 막 살아있고 그 밤은 내가 가질게라는 그 제목이 딱 등장할 때 진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런 어떤 상대적인 어떤 처지에서 오는 그걸 어떻게 떠안아야 하는 자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압박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혼자게 잘 그리고 있는 것 같았고 주인공은 선함에 대한 어떤 노로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무반 그 선생님한테도 그렇고 엄마한테도 그렇고 되게 뭔가 못됐게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기본적으로 그런 못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의 모든 그런 상대적인 어떤 심리적인 관계 이런 것에 다 이렇게 좀 빗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비슷한데 이런 선과 악의 세계관에서 언니가 가진 낮과 밤의 세계관, 그러니까 밤은 내가 가지면 너에게는 이제 낮에 시간이 있을 거야. 밤은 내가 가질게라는 그 대사를 통해서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전환이 이렇게 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승이가 왜 그렇게 사실은 눈빛이나 이런 행동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낮과 밤의 세계관으로 이렇게 뭔가 통합이 돼서 이렇게만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렇게만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는 고민이 좀 남았던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기왕 오히려 더 그것을 약간 좀 가령 걔 밤토리가 있고 주승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호의에 의해서 당해지는 존재들이잖아요. 선한 주인을 만난 노예는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살아갈 수 있는데 악한 주인을 만난 노예들은 그냥 채찍질을 맞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했을 때 강아지와 저 주승이는 그러면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우연한 선악이라는 특성에 의해서 삶이 되게 순식간에 뒤바뀔 수가 있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휘둘리면 안 되는 존재들인데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윤리적인 선악의 칭의가 아니라 다른 것들에 의해서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보충이 돼야 된다라는 저는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질문들을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주인공 캐릭터 중에 이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출발은 기본적으로 내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출발은 그거기는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마모된 거에 더 가깝다고 보는데 어쨌든 출발은 선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작가의 출발도 거기가 아니었을까. 근데 언니는 반면에 그런 직업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도 선의로 세상을 계속 대하고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를 갉아먹고 심지어 자기 주변인들까지 갉아먹으면서 그 선의를 계속 행하는데 본질은 뭘까? 이런 충돌하는 지점들을 계속 고민하게 만드는 저는 어떤 직업인으로서 이입의 여지가 되게 많았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설을 읽고 나서 좋았다라는 느낌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오는데 저는 이 안보윤의 밤은 내가 가질게가 좋은 게 읽고 나서 계속 며칠 동안 막 문득문득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소설이 뭘 말하려고 했을까? 어떤 장면들이 막 떠오르고 그래서 딱 다 읽고 나서 우와 어떻게 이렇게 썼지? 너무 좋아 이런 소설도 있지만 이 소설은 물론 읽을 때도 너무 잘 읽히고 재밌었지만 이게 무슨 질문을 나에게 던졌을까? 왜 나를 계속 불편하게 만들까? 선은 의지가 있어야지 행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그래서 계속 선하지 못한 나 자신을 막 질문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설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다음 작품은 이제 손보미 작가님, 해변의 피크닉으로 넘어가면 되죠. 11살 때, 11살의 나이에 어머니와 이제 둘이 살고 있던 여자아이가 주인공인데, 나는 이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 아버지의 집안이랄까요? 잘 사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 댁에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해 여름에 이제 내려갔더니 삼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제 그 아버지와는 좀 핏줄이 좀 다른 그 삼촌으로부터 느끼는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 그리고 할머니로부터 또 삼촌의 연인으로 느끼는 여러 막 감정들이 막 복합적으로 막 내면에서 일어나면서 서울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의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느낌 같은 걸 받았어요. 생생한 묘사들이 많아가지고 그 나가 이제 엄마한테 나는 커서 배신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단편 소설의 뭐 구성이나 미학, 그러니까 단편 소설의 이데아 같은 것이 있다면 이데아요? 천이무공의 지금 이데아까지. 아니 예. 그런 리듬감 같은 게 구성상의 어떤 그런 감각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소설이 너무 좋았던 게 이제 손보미 작가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게 뭐냐면 어머나! 어머들! 어머! 뭐 한 거 있어요? 어머 죄송해요. 말씀하시면 되죠. 네, 계속 얘기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보여줬던 어떤 자기만의 그런 것들 여기 다 쏟아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게, 정직하게 쓰려고 한다라는 그때 그 심정, 그때 장면을 내가 최대한 정직하게 쓰려고 한다, 이런 말이 감독이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직한 거, 정확한 거, 고유한 것, 이런 것들이 항상 손보미 작가의 핵심이었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는 커서 배신자가 될 거야. 근데 그게 정말 절묘한 어떤 단어였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떤 세계에 있어서 배신자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우리는 정직할 수 없고 정확할 수 없고 그 나름의 고유함을 가지고만 어떤 세계를 상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 소설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고. 네, 전 개인적으로 이단아라는 코너를 맞아요. 연재를 하고 네. 있는데 거기에서 이 작품을 소개를 했어요. 가장 최신으로 7매밖에 안 되는 분량 안에 이제 적절히 주제 의식과 내용 간추린 요약과 어떤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레이어들 다 쳐내고 아주 기본 얼개만 소개를 해야 하는 것에 너무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던, 왜 빨간 머리 애니라던가 그 오정희 작가의 어떤 일련의 소설들, 그리고 새해 선물의 은희인가요? 어른 세계의 비밀을 관조하는 아주 조숙한 여자아이 캐릭터가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 그런 측면에서 그 계보를 이으면서도 완전히 자신만의 소설 하나를 완성하는 이 단편 소설 안에 그걸 해내는 소설이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연장선상으로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괄호 혹은 하이픈, 볼드체를 활용하시는 어떤 그 소위 작가가 직접 개입하는 어떤 종류의 소설 방식을 많이 쓰시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적절하게 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도 저는 되게 좋은 어떤 인상을 받았다.